안녕하세요, 달링입니다. 아무리 같이 살아도 우리는 남자의 뇌를 알 수가 없잖아요, 그죠? 저는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안고 있는 여자 달링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, 상식적인 처방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스타트는 이거인 것 같아요. 우리가 남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. 오늘은 거의 남자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는 감정적인 멀어짐. 싸워서 뜸해졌다고 하셨는데 이런 감정적인 이유가 있겠다라는 심증이 있으신 거잖아요.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란 말이 있는데 동의하세요? 저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 같아요. 정말 잘 싸우면 칼로 물베기인데 감정적으로 서로 상처만 주고 그리고 대충 덮고 지나갔다면 나중에 곪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부부 사이일수록 부부싸움 할 때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. 다시 안 볼 생각 아니면요. 선을 막 넘어버리면 그때 정말 정이 떨어져서 글쎄요, 대충 넘어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생활은 할 수 있겠지만 잠자리는 못하게 될 수 있어요. 그 싸움 때문에. 어떤 계기로 마음이 멀어졌는지를 그래서 찾아내야 됩니다. 이 경우는 좀 간단하지 않아요. 어떤 사람은 아내가 아기를 낳고서 여자로 안 보인다, 아내와 잠자리를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. 그거는 나쁜 놈이네, 아내는 힘들게 애 낳는데,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.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감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. 이거는 심리학적으로도 거론되는 얘기예요. 모성은 여자한테는 되게 경이로운 경험이지만은 남자한테는 부부관계라는 관점에서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. 정말 아내의 그 모성애가 극대화되는 시점이잖아요. 그러면서 남자는 엄마를 떠올리게 되죠. 아이가 저렇게 나오는구나, 나도 저렇게 엄마로부터 나왔구나. 그러면서 그 아기가 태어나는 그 생명이라는 생명의 상징인 그 여성의 자궁으로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아내가 출산하는 과정을 정말 눈으로 딱 봤다, 그럼 정말 못하게 될 수 있어요. 만약에 지금 출산을 아직 안 한 아내분들 있다면 출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남편한테 보여주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. 조금 이거는 고민해보시고 선택하셔야 되는 문제예요. 여자만 고생하냐, 남자도 똑같이 고생해야 된다,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. 남자한테 다른 거 부탁하면 되죠. 여자가 임신 중에 관계를 거절한다든지 출산하고 한동안 거의 1년 정도 아이한테 젖을 먹이고 이러면서 남편을 밀어내는 기간이 있잖아요. 그때 어떤 태도를 보였냐에 따라서 남편이 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죠. 그래서 그 계기로 감정적으로 소원해져서 더 잠자리 횟수가 줄어들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. 임신 중에 관계를 거부해서 또 참고 또 아기가 나오면 또 손도 못 대게 하고 내가 좋아하던 가슴도 아기 차지가 돼버리고, 그런 서운함들을 아빠라는 부성애로 극복해내지 못한다고 또 못난 놈 취급받고, 그러면은 남자가 참았던 그 시간들,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느낀 서운한 감정은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요? 그런 거를 위로받은 적이 없죠, 남자들이. 아내가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줍니까, 이거를. 애기 보느라 정신 없어서 남편 성욕까지 신경 못 쓴다, 이건 제가 여자라서 이런 상황 너무 잘 알죠. 이번 영상은 남자를 이해하는 영상이니까 이런 여자 입장에 대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요. 하지만 부부는 서로 보살피고 서로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. 내가 출산 육아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과 컴프로마이스, 협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. 아기 낳고 한 2년 동안만 횟수를 좀 줄이자. 그리고 내가 좀 몸이 회복되면은 그 다음에 늘리자.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른 방식으로 남편을 도와준다든지. 그래서 완전히 남편의 그 존재 자체, 그런 거를 거절당한 느낌이 들지 않게끔 그렇게 마음 써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아기가 있어도 하루에 한 20-30분이라도 남편과 단둘이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고 손이라도 만질만질하고 볼이라도 부비부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 육체적인 친밀감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시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. 그게 딱 끊어져 버리면 나중에 어색해서 섹스리스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부부 사이 그러면 안 된다, 이런 말 하는 거죠. 그리고 남편이 감정적으로 멀어질 수 있는 일들,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? 교육비 문제로 심하게 다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이걸 가지고 싸웠다라고 하면은 아내는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.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하고 어떤 육체관계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기분이 일어나지 않는 게 당연하겠죠.
그렇다면 남편하고 대화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. 남편하고 대화할 때는 빈도 같은 거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. 나를 좀 잡고 분위기를 좀 봐서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. 담담하게 진솔하게 분위기를 좀 말랑하게 만든 다음에 얘기를 꺼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비난받거나 공격한다는 느낌이 들면 방어적이 돼가지고 싸움이 돼버리니까. 잔소리하고 대화의 차이는, 잔소리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잔소리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부부 사이에 어떤 예민한 주제에 대한 대화는, 지금 얘기한 교육비, 양육비에 대한 대화, 이런 거는 깊이 생각을 좀 하고 그림을 좀 그리고 얘기를 해야 돼요.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남편 입장을 알고 있잖아요, 그쵸?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. 남편이 돈을 벌잖아요. 그렇다면 그 남편의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권리가 적어도 반반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이를 위한 양육비를 이만큼 써야 돼 라는 거를 남편이 반대한다면 그걸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죠. 어떻게 보면 남편의 의견을 당연히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마음에 들지 않아도. 뭐 그러면 다른 타협점을 모색해 봐야 되는 거죠, 둘이. 남편도 그래, 당신도 노후 대비해야 되고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을, 물론 당신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여기 빚까지 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해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. 내가 좀 그러면 일을 시작해 보겠다. 내가 좀 돈을 벌지 뭐. 이렇게 나온다든지. 아니면 아이랑 좀 상의해 봤더니 혼자 좀 이거 해보고 방학 때 모자란 부분을 조금 다른 걸로 채운다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애기하고 얘기를 했다. 그렇게 해서 아기하고 얘기해서 줄여보고 이렇게 해야지 답이 안 나오게 나는 절대 한치도 양보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, 이런 각오로 대화를 시작하면은 그냥 싸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? 싸우면 이기고 싶죠. 근데 이긴다고 또 기분 좋지도 않아요. 남편하고 대화할 때 내가 뭔가 섭섭한 거를 얘기할 때는 그냥 내 감정을 담담하게 대신 진실하게 툭 터놓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너 왜 이랬어? 너는 맨날 그래.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뚱뚱하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세상 혼자 같은 생각이 들었어. 어렸을 때 엄마도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엄마가 나한테 뚱뚱하다고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되게 상처를 받았었거든.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감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나한테는 엄청난 트라우마야. 근데 자기가 그때 나한테 뚱뚱하다고 말했을 때 그 감정이 되살아났고 나는 세상에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슬펐어. 정말 서운했어. 라고 내 감정을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상대방이 내 감정을 느끼게끔, 남편한테도 이런 방식으로 본인의 감정이 어땠는지 이런 거를 좀 표현하게끔, 얘기하게끔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. 그렇게 화가 난 원인을 서로 좀 분석하고 이렇게 깊이 공감을 해줘야 돼요. 아, 이때 이랬을 때 네 감정이 그랬었구나. 몰랐다. 나라도 엄청 슬펐을 것 같아. 정말 진심으로 너무 미안해.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. 내가 어떻게 풀어줄까?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이 서운한 감정을 그 사람 이상으로 깊이 느끼고 또 내가 너무 미안한 고통을 또 느끼고 그 마음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게 사과인 것 같아요. 미안해라고 간신히 툭 뱉어내는 말은 사과가 아니에요. 남자가 나 때문에 감정적으로 어떤 서운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끄집어내서 알아내서 말을 하게 하고 그걸 내가 깊이 느끼고 풀어주는 거, 그 근원에서.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. 깊은 대화. 그러니까 남편이 본인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고, 그리고 남편이 받았을 상처를 내가 깊이 느끼고 거기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오는 나의 고통을 또 깊게 한번 느껴주고, 그리고 진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사과예요. 그리고 어떻게 해줄까? 라고 물어보고 그래, 이렇게 내가 보상해줄게 라고 말해주는 거, 그거까지가 진정한 사과인데 이렇게 사과를 잘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. 이렇게 대화를 해서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. 남자는 일생을 통해서 남자는 강해야 돼, 울면 안 돼, 이겨야 돼, 이런 말들을 듣고 자랐잖아요. 그러니까 감정 표현 잘 할 줄 모르고 남의 감정에 잘 공감할 줄도 모르죠.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여자처럼 이렇게 그때그때 말로 하면서 표출하는 이런 습관이 없어서 남자가 화병에 많이 걸린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좀 인생 구제한다 생각하고 좀 끄집어내는 그런 거를 좀 도와주면 남자가 느끼기에 굉장히
어떤 새로운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편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주는 거거든요. 참 가엽지 않습니까? 남자가 여자보다 예민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어떤 심리학 실험에서 공포 영화를 남자 여자 심장 박동기 이런 거를 이렇게 장착하고 남녀가 공포 영화를 봤대요. 여자들은 엄청 소리 지르죠. 남자는 무표정하게 이렇게 있다 나오는데, 나왔을 때 또 인터뷰를 하면 여자들은 무서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, 남자들은 뭐 볼만했어요 이렇게 막 쿨하게 대답했대요. 근데 그 심장 박동수 뇌파 이런 거 보면은 남자가 훨씬 더 급격한 감정 변화를 겪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자가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 더 예민하다는 거 모르셨죠. 근데 그런 예민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표현할 줄 모르고 표현하면 안 되고 억압돼 있고 눈물 한 방울 흘리면 안 되는 그런 남자다움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사는 가련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. 여자들이 좀 가볍게 봐줄 필요가 있어요. 남자는 내 여자에게 강하고 멋진 남자다라는 칭찬을 받는 게 세상 중요하죠. 고맙다는 말 표현, 당신 때문에 우리 식구들 먹고 살고 고마워, 난 진짜 행복한 여자다, 이런 말 제일 듣고 싶어 합니다. 한 번씩 해주세요. 이 정도의 보상은 받을만 하게 남자들이 치열하게 살고 있잖아요. 감정적으로 이렇게 멀어졌을 때 그 거리를 메우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거예요. 어쩌면 상담 이런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. 내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데 상대방이 마음을 안 열어줄 수도 있잖아요.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 보세요. 3달 정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이 좀 달라졌다라고 느낀대요. 그 시간이 한 3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. 내 마음도 들여다보고 남편 마음도 생각해보고 서로 개선할 점을 좀 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혜롭게 고민해서 내가 그 사람 마음에 정말 왕가시를 박아놓지 않았나, 그럼 가시 찾아서 빼줘야죠. 약 발라주고. 많이 멀어졌다면 시간을 좀 가지고 노력해보세요.